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간밤 미국은 승승장구입니다. S&P 500, 역사상 최고가 경신을 했고요. 미국의 경제 성장률 잠정치까지도 좋게 나왔습니다. 3.3%, 미국의 성장률이 3%대라니요. 이게 연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놀라운 그런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여러분, 이 안티 트럼프죠. 반 트럼프 연합도 뭉치고 있습니다. 지금 열병식에 중국, 그리고 푸틴, 러시아, 북한이 한 자리에 모입니다. 시진핑, 푸틴, 김정은이거든요. 여기에 우리나라, 특히 이제 K 중국 관련주들이 굉장히 흔들리는 모습 나옵니다. 영민 매니저. 네. 어찌됐건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정상회담 이후에 안미 경중, 그러니까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의 이 노선도 이제 바꿔야 된다. 결국 우리가 미국 팀을 일종의 좀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바로 이 중국이 이런 모습이 나오네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제 조선 쪽의 이슈도 약간 좀 영향을 좀 맞아요. 있었던 거 같고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국의 이제 전략 이제 선박들을 좀 건조하는 걸 이제 검토를 하고 있다. 뭐 약간 이런 보도들도 분명히 이제 그 부분에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그렇죠. 보거든요. 뭐 평택한 군사나 맞습니다. 막 나옵니다. 이제 중국 네. 견제죠. 예. 특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민감한 이 정치적인 이슈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중국에서 조금 예민한 반응이 좀 예. 나왔고 예. 그러면서 이제 어저께 또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약간 좀 누그러들면서 엔터 기업들 많이 맞아요. 빠졌고 네. 화장품 기업들도 네. 또 조정이 네.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거든요. 어쨌든 뭐 열변식 전후로 해가지고 조금 이제 민감한 이제 이슈들이 좀 불거질 것 같아요. 특히 또 김정은하고 이제 또 시진핑 주석이 좀 만난다라고 하니까 푸틴까지 있어요. 맞습니다. 거기에. 그리고 예. 오늘 또 푸틴은 또 우크라이나 이제 수도를 대규모로 이제 예. 공습을 예. 전쟁 이후에 그 거의 두 번째로 이제 큰 규모로 예. 전쟁을 이제 했다라고 하니까 아마 이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약간의 이제 좀 투심을 좀 위축시키는 이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있다. 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어제 좀 엔터 기업들 주가 흐름들도 조금 이제 과민 반응했다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사실 이제 중국 시장이 없이도 사실 엔터 기업들이 이렇게 많이 좀 성장을 좀 했고 특히 뭐 지금 블랙핑크라든지 방탄소년단 같은 이런 네. 이제 글로벌 이제 아이돌 그룹들은 중국 시장을 제외하고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이제 남미 이런 쪽에서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인기를 좀 끌었던 거거든요. 최근에 이제 좀 중국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약간은 좀 반영되긴 했습니다만 그걸 제외하더라도 최근에도 이제 캐리언 열풍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보면 사실 이제 뭐 K-팝 관련된 엔터 기업들의 주가는 오히려 이제 조정이 좀 들어오면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준호 매니저. 네. 그래도 어제 엔터주 빠진 거에 비하면은 우리 3대장이라고 하죠. 롯데관광개발, 또 파라다이스, GKL, 뭐 서부 T&D까지는 그나마 좀 견조하기도 했는데 오늘 많이 걱정들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김정은도 참석하고 완전히 저쪽 팀, 뭐 미국 팀, 네. 반미국 팀, 뭐 맞아요. 이런 이제 뭐 이런 투쟁 구도가 돼버리지 않겠습니까? 이쪽 카지노 쪽도 한번 같이 좀 이야기해 주시죠. 일단 네. 뭐 아무래도 가장 카지노가 기대가 컸었던 게 이제 아무래도 지금 단체 여행객 관련된 이제 그렇죠. 무비자 무비자 시행이 9월 1년. 30일부터 네.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선반영이 좀 됐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다시 한번 한중간의 어떤 이제 관계가 이제 빠르게 문화 교류가 좀 활발히 진행되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한미 정상회담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약간 네. 지금 냉색 기운이 그럴까요? 돌고 네.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이제 그 카지노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전반적인 이제 한한령 해제 관련된 수혜 기업들이 전반적인 어떤 이제 단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표적으로 이제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가 사실상 이제 중국인 단체 여행객들이 이제 온다고 해서 일단 뭐 지금 주가 자체도 거의 뭐 바닥 대비해서 거의 한 3배에서 한 4배 가까운 좀 큰 폭의 어떤 시세가 좀 분출된 상태이기도 한데 최근 들어서 약간의 좀 이제 한한령에 대한 기조가 약간은 좀 이제 변화가 되면서 좀 조정 흐름이 좀 나와주기도 합니다. 다만 저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중국 관광객에 있어서 사실 진짜 국내 뭐 관광이라든지 카지노라든지 또 엔터 산업이 큰 훈풍을 받았던 것도 맞지만은 그 외적으로도 최근에 동남아시아라든지 또 그리고 이제 북미 그리고 또 캐대언 효과로 인해서 전반적인 이제 외국인 수요가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일단 지금 이제 롯데관광개발 그리고 사실상 이제 최근에 한한령 관련된 기조와 그리고 이제 우리 국내 걸그룹이 지금 중국 내에서 공연을 하기로 했던 것도 이제 취소가 되고 취소됐어요. 무기한 연기됐던 게 네. 이런 부분들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아직까지 이제 9월 30일부터 시행이 되는 이제 무비자 단체 여행객 관련된 부분들이 아직 취소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사실상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또
한국과 이제 중국 간의 어떤 이제 문화 교류 이런 부분들이 약간은 좀 이제 예전만큼 네. 또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는 부분인 거지. 결국에 또 이번에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와도 그리고 이제 중국 중국까지. 간의 어떤 이제 만남에 있어서 약간의 어떤 이제 한한령 해제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뭐 중장기적인 어떤 성장성은 전혀 좀 무관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뭐 이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서 만약에 또 이제 중국인 단체 여행객 관련된 한시적 무비자 시행이 약간은 뭐 취소나 아니면 또 연기가 된다고 했을 때는 그랬을 때는 좀 크게 흔들릴 수가 있겠지만은 오히려 지금 이제 그 흐름을 봤을 때 그게 9월 30일에 있을 그 시행은 그냥 무난하게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서 열병식이 9월 3일이잖아요. 네. 일단 그때까지는 리스크 관리를 좀 하는 건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엔터나 관광주나 조금 더 보고 그 이후까지 맞습니다. 보는 그래서 전략은 어때요? 신규 매수로 본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저는 참자. 열병식을 좀 네. 보고 네. 들어가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게 더 이제 사실상 이제 북중러가 다시 한번 만난다고 하더라도 네. 이게 크게 한번 시장을 이제 바뀔 만한 큰 어떤 악재가 적용되기에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몇 좀 시즌 보고 안 있어서 나온다. 뭐 맞습니다. 트럼프 타도 이런. 네, 그래서 열병식 이후에 어떻게 보면 신규 진입을 하는 것도 좀 좋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신규로 들어가는 거는 약간 이제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이제 기다렸다가 열병식 이후에 들어가는 게 좀 가장 나이스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또 역설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이렇게 또 한 몸이 좀 그렇죠.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과 유럽이 또 한 몸이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이제 수도를 또 대규모로 공습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뭐 간밤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경로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러시아 제재 얘기 나오고. 그 역설적으로 이제 엔터나 이제 이런 이제 기업들이 조금 이제 누그러지면 사실은 또 방산 기업들 좀 봐야 되잖아요. 최근에 이제 방산 기업들은 러우 이제 평화 협정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 투자 심리가 이제 다소 좀 했다가. 위축되어 있었는데 오늘 뭐 이런 이제 열병식 포함해서 이런 이슈들 부각되는 걸 보면 오히려 방산주들 쪽으로 또 매기가 좀 쏠릴 수도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따 방산 리뷰 종목들도 준비해 놨으니까요. 저희와 계속 함께 해주시고요. 자, 이 시각 프리마켓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마켓 업 앤 다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업 종목들 보도록 할까요? PSK 보이고 롯데 지주, 어제 지주사들 정말 화끈했습니다. S&G 다이나믹스 방산주 중에서는 모습 보이고 있고 다운 쪽에서 로보티즈가 있습니다. 로보티즈도 저희가 좀 이따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분석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영문 매니저, 우리가 AI 거품도 많이 네. 걱정을 했었는데 간밤 정말 뜬 눈으로 지냈던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AI 관련한 대장 엔비디아도 낙폭 대부분 만회, 마이크론은 오히려 3.6% 급등. 네. 그리고 지금 PSK가 뭐 HBM4 라인에서는 여러 차례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네. 자, HBM4와 PSK의 관계와 함께 PSK까지도 한번 가보죠. 네. 일단 제가 이제 어저께 SK 하이닉스 절대 던지시면 안 된다 말씀 좀 드렸었죠. 당 초반에 한 2, 3% 하락 출발했던 게 3% 상승 마감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엔비디아도 오늘 이제 미국 본장에서 사실상 주가가 뭐 약간 하락하긴 했는데 0.8% 정도면 그냥 좀 애교로 다 왔죠. 봐줄 수 있는 네. 정도 이제 수준이었거든요. 좀 중요한 게 저희가 이제 어제 딱 요 얘기를 짚어드렸었잖아요. 향후 가이던스도 이제 굉장히 좀 좋았었고 오히려 중국 매출이 이제 제외된 이제 내용이었기 때문에 향후에 지금 뭐 엔비디아가 제가 블랙엘도 중국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가이던스가 시장이 이제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제시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블랙웰을 중국에 또 수출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 중국항 매출이 또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좋아진 가이던스에서 중국향 매출이 또 보태지는 거예요. 그런 측면을 감안하면은 사실은 뭐 어제 이제 젠슨학 CEO가 저는 실적 발표하고 난 이후에도 컨퍼런스 콜 굉장히 좀 잘했고 네. 간밤에 뭐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이런 기업들 주가 막 20%씩 급등했거든요. AI 소프트웨어 진영의 종목들도 굉장히 좀 강한 이제 상승세가 이제 좀 만들어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AI 거품론이 이제 불식이 좀 되고 네.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이제 투심도 좀 탄탄하게 이제 형성이 좀 되지 않겠는가. 하나 딱 변수가 오늘 이제 장이 다 끝나고 미국의 이제 마블 테크놀로지가 네. 실적 발표를 했는데 지금 주가가 한 10% 넘게 또 급락이 그래요?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장비 종목들도 좋았고 마이크론도 좋았고 다 좋았는데 장 끝나고 나서 약간 이제 변수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프리에서는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뭐 마블의 영향보다는 오히려 네, 이제 괜찮아요. 엔비디아 쪽 이제 네. 수혜를 좀 받는 것 같거든요. PSK 같은 경우에는 전 공정의 가장 핵심적인 또 이제 장비 기업이고요. 특히 EUV 공정 이제 선단 공정에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 D램의 이제 미세화 네. 혹은 이제 파운드리 쪽하고도 연결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업이고 HBM하고도 당연히 이제 네. 또 상관관계가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렸던 1년의 이제 이런 배경들로 인해서
PSK 주가가 오늘 그냥 이제 박스권 상단 23,000원대를 이제 좀 뚫어내려고 하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지금 프리에서 벌써 5% 정도 이제 상승을 좀 하면서 그동안에 이제 PSK 주가 흐름을 보시면 다른 기업들보다 굉장히 부진했어요. 예. 실제로 지금 잘 나가는 기업도 제가 몇몇 소부장 종목들 좀 보여드릴게요. SNS텍이라는 기업, 요 기업도 전공정에 이제 EUV 공정 관련된 블랭크 마스크 만드는 기업이잖아요. 요 기업은 작년 12월, 11월 달부터 보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지금 추세가 우상향이 나타나고 있고요. 장비 기업들 중에서도 원익 IPS 같은 이런 전공정 장비 기업들 전공정인데. 최근에 네. 굉장히 흐름이 좋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이런 흐름들하고 좀 동조화가 됐어야 되는데 PSK는 그동안에 주가가 굉장히 부진했었단 말이에요. 실적에 대한 이제 부담이라든지 추구 수주에 대한 이제 모멘텀들이 좀 약화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나타나는 이제 재료들이 예. PSK 여전히 너무 좀 저평가되어 있다. 특히 PR 스트립 장비 같은 네. 경우에는 전 세계 글로벌 지금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인데 주가가 좀 지나치게 이제 과도하게 하락해 있는 국면이다 보니까 저는 뭐 단기 반등으로 한 2만 5, 6천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방이 좀 열려 있는 위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오늘 이제 PSK를 중심으로 주요 소부장 종목들의 또 강한 흐름, 특히 이제 9월 달에도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좀 잘 봐야 되는 시기다. 본격적으로 이제 수주들이 막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기이기 때문에 하반기 이제 PSK를 중심으로 소부장 종목들에 대한 이제 좀 집중을 하는 전략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프리마켓 특징주로 PSK 봤습니다. PSK 오늘 리포트들도 많이 나왔고요. 아마 이제 2나노, 뭐 선당공정 쪽으로 가면 중국 장비는 아예 TSMC도 네. 안 쓴다고 선언을 하게 되면서 우리 스트립 장비라고 하죠. 거기 포토 레지스트 거기 그려진 거 그거 치워야 되니까 걷어내는 깎아야 겁니다. 걷어내는 네. 그 장비니까 그동안 너무 주가가 좀 못 가서 오늘 여러 전문가들 또 우리 영민 매니저도 얘기했지만 이제 PSK의 또 주가적인 매력까지도 함께 이야기를 해주셨고 말 나온 김에 하나마이크론 또 네네. TLB 하나마이크론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역시 파운드리 쪽으로 다 가고 있는 거죠. 예, 어제 이제 주인공은 하나마이크론이었어요. 사실 전체적으로 어제 이제 코스닥 시장이 다소 이제 조금 무거운 흐름이 좀 나타났는데 하나마이크론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PSK하고 거의 비슷하죠. 네. 하나마이크론도 굉장히 부진했어요. 작년 이제 11월, 12월 달까지 주가가 무너지고 나서 크게 이제 반등을 좀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뭔가 이제 좀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특히 어저께 13,000원 이제 박스권을 강하게 좀 돌파하면서 거래도 최근에 굉장히 좀 강하게 유입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하나마이크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이제 DDR4, DDR5 이제 전환에 대한 이제 부분들도 좀 설명을 좀 드렸었고 하나마이크론도 자체적으로 이미 뭐 첨단 이제 패키징에 대한 이제 투자들을 맞습니다. 작년부터 이제 네. 진행을 좀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애플이라든지 테슬라와 같은 이런 주요 고객사들이 이제 확보를 하면서 미국의 이제 선단 공정 투자라든지 아니면 또 이 파운드리에 대한 이제 네. 투자를 계속 좀 증설. 확대할 네.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잖아요. 그러면 결국 하나마이크론은 삼성전자가 이제 이런 첨단 분야에 이제 투자가 더 늘어나고 파운드리에 대한 투자가 더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반대로는 레거시 쪽, 뭐 기존에 이제 메모리 DDR4나 DDR5에 대한 물량들은 계속해서 이제 이런 OSAT 기업들, 오사카한테.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마이크론과 네. 같은 이런 기업들한테 후공정 물량을 이제 맡길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트남 쪽에 이제 하나마이크론의 이 후공정 라인이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질 거다라는 이제 분석이 나오면서 어제 이제 주가가 급등을 했거든요. 저는 아직도 실적 대비하면은 하나마이크론은 굉장히 좀 저평가다. 올해 연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한 1,260억 정도 네. 예상이 좀 되는데 어제 종가 기준으로 이제 겨우 9천억 됐어요. 제가 소개해드릴 때는 7천억대 시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싼 가격에 이제 거래가 되고 있고 여전히 좀 저평가다. 아무리 못 가도 뭐 올해 안에 저는 주가 뭐 19,000원, 2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저는 올라설 수 있다라고 보여지니까요. 오늘도 하나마이크론은 저는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고 이제 오히려 제가 소개해드렸을 때보다 지금 거래가 더 강하게 이제 붙어주고 있는 지금 이제 국면이 상승 추세에 좀 초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지금 들어가가지고 한 19,000원, 2만 원 정도를 이제 목표가로 보고 대응을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좀 좋을 거라고 보거든요. 아마 오사트 기업 중에 뭐 두산 테스나 같은 이런 기업들도 이제 최근에 주목을 좀 많이 받았지만 실적이 이제 빠르게 턴어라운드 하는 측면으로 보면 하나마이크론이 이제 가장 좀 돋보이는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감안하면 뭐 13,000원, 14,000원 요 가격도 저는 굉장히 좀 매력적이다. 이렇게 진단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마이크론입니다. 이제 삼성전자부터 해서 다 HBM4 막 파운드리 이쪽으로 가니까 이쪽 요러기는 그렇죠. 선다는 이제 오사트로 맞습니다. 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마이크론이 그 물량은 다 받아 먹을 것이다. 이제 이런 기대감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보면 삼양식품 얘기 또 우리 S&D가 리뷰가 있어요. 그래서 삼양식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준호 매니저. 네. 어제 왜 올라 도대체? 왜 삼양식품이야? 지금 맞습니다. 또 오르고 있고
국민연금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국민연금에서 이제 단순 투자를 했었었는데 이게 일반 투자로 네. 지금 이제 바꾸면서 이제 투자 심리가 이제 빠르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민연금이 또 이번에 주주권을 좀 행사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좀 적용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이제 불담볶음면으로 정말 가파른 어떤 매출 성장세가 나왔었는데 그거에 좀 비해서는 주주 환화 강화 속도가 상대적으로 좀 이제 약했다라는 네. 좀 약간의 좀 이제 볼멘 소리가 너무 굉장히 약한데요? 좀 많았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주주 환원 정책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 배당 관련해서도 2,200억 현금 배당도 좀 결정했다라는 소식도 나와줬고 또 국민연금에서 일반 투자로 좀 바뀌면서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다고 했을 때는 앞으로 더 이제 폭발적인 또 이제 성장세가 이어질 수 좀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기대감으로 좀 적용됐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뭐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뭐 캐던 효과 전부터 사실 지금 뭐 라면 또 K 라면의 어떤 열풍을 이끌었던 가장 이제 대표적인 업체다 보니까 결국 계속해서 지금 신고가 행진이 나와줬다. 결국 주식시장의 여러 가지 좀 불확실성, 특히 이제 8월달 같은 경우는 뭐 증세라든지 뭐 관세라든지 또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또 그리고 잭슨 미팅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실적이 이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섹터들은 계속해서 뭐 신고가 행진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삼양식품이 이제 주주 환원 정책까지 본격적으로 이제 나서기 시작한다고 했을 때는 저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충분히 좀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삼양식품은 이제 신고가고요. 지난번에 제가 소개드렸던 S&D 같은 경우도 소스. 네 맞습니다. 소스 기업도 지난번에 좀 과도한 조정 흐름이 나줬다. 왜냐하면 삼양식품에서 이제 R&D 투자 또 소스에 대한 R&D 투자로 인해서 새로운 어떤 이제 소스 기업을 이제 인수했다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한 20%, 20-30% 정도 좀 과도한 조정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때가 매수 기회다라고 그러네요. 말씀드렸었고 네. 최근 들어서 이제 반발 매수가 이제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데 사실 불닭볶음면뿐만 아니라 불닭볶음에 들어가는 소스 또한 지금 이제 수출 물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S&D는 사실 이거 별개로 좀 볼 필요가 있고 불닭볶음면의 소스는 계속해서 독점 공급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 신고가 행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요. 목표가를 조금 더 상향해 볼게요. 지금 27% 정도 좀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직전 고점이었던 15만 원 부근대를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15만 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양식품과 S&D 봤습니다. 삼양식품은 지금 프리마켓에서도 2%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아니, 전 세계 돈을 네. 그렇게 지금 긁으면서 배당 성향이 맞습니다. 10%예요. 네. 번 돈의 10%밖에 배당을 좀 안 하니까 이제는 좀 해야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좀 돌려줘야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에 뭐 이런 네. 부분들이 이제 주주 환원 강화 정책이 좀 빠르게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이제 주주들한테 이제 그렇습니다. 들어왔고 그래서 어제 좀 강한 좀 매수가 유입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그래서 좀 네. 갑자기 좀 화가 난 게 아닌가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는 사실 이제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네. 밀양 이제 또 증설 아, 투자도 공장 있었고 세웠죠. 맞아요. 계속 이제 공장을 인정. 지어서 더 네.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네. 이게 지금까지는 어찌 보면 이제 쾌파 확장에 좀 주목을 많이 했고 근데 이제 이제부터는 국민연금이 이제 나선다는 건 어느 정도 메시지를 이제 그렇죠. 회사에 보내는 거거든요. 이제부터는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주주 환원에 대해서도 좀 해라. 신경을 좀 써야 된다. 네. 지금 우리 K 증시에서 시대적으로 이제 요구하는 바가 이거예요. 돈 잘 버는 것도 좋은데 주주 환원도 좀 그쵸. 잘 하고 네. 주주들의 목소리에 이제 좀 경청을 해라. 이게 이제 지금 우리의 이제 또 주식시장의 이제 맞습니다. 목소리이기 때문에 네. 아마 삼양식품은 이제 그런 것까지도 좀 잘한다라고 하면 주가 뭐 200만 원 완벽이죠, 가겠죠. 뭐. 네, 그렇죠. 네. 자, 프리마켓도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방산주들의 움직임이 급등은 아니지만 수급이 조금씩 꽤 많이 오고 있는 것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또 S&T 다이나믹스 두 개를 다뤄보도록 할 텐데 한화에어로는 영민 매니저와 네. S&T 다이나믹스는 준호 매니저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주식이 이러면은 안 되는데 또 간밤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대규모 또 공급을 하니까 방산주 들고 계신 분들은 또 이게 또 그러면 안 되는데 또 네. 주목할 수밖에 없게 그렇습니다. 되거든요. 한화에어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뭐 네. 방산주의 이제 성격이 좀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뭐 어쩔 네. 수 없고요. 어쨌든 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수도를 다시 한번 대규모로 이제 공습을 했다는 얘기 나오면서 제가 이제 요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또 최근에 다시 공략을 해드릴 때 오히려 이제 좀 평화 모드, 러우 이제 평화 모드가 이제 또 부각되고 또 이제 LIG 넥스원 뭐 MSCI 한국 지수 이제 편입되고 뭐 고평가다 로키드 마틴하고 또 비교하고 막 온갖 이제 논란들이 나오면서 이제 방산주들이 또 한번 얻어맞았다가 평화. 이제 네. 그러면서 좀 꺾이나 했는데 결국에는 또 방산주들도 뭐 조선이나 원전과 마찬가지로 추세적인 흐름이 또 회복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특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미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가장 좀 중요한 게 향후 3년 동안의 이제 일거리가 이미 지금 수주잔고만 감안하더라도 영업이 계속 이제 증익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정도로 이제 수주가 차고 넘친다. 지금 잔고가 한 32조 정도 되고요. 이제 수출이 전년 대비 지난 이제 2분기 실적만 보더라도 수출이 그야말로 급증을 하고 있다. 40%가 넘는 성장세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적이 너무 좋고 그리고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갖고 있는 어떤 전략 무기 이제 자산들이 미국하고 일단 겹치는 게 없어서 저는 그게 가장 좀 매력적이라고 네, 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이번 주에 조금 새로운 이슈는 네. 캐나다 이제 잠수정 요것 때문에 조선 기업들이 이제 먼저 주목을 좀 받았는데 STX 네. 엔진이라든지 막 이런 기업들이 주목을 먼저 퓨얼셀, 받았네. 거만 퓨얼셀. 거만 퓨얼셀 네. 이런 종목들. 근데 이제 또 LIG 넥스원이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과 같은 이런 전략 무기 우리가 이제 소위 생각해 보면 잠수정이 그냥 배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각종 레이더와 전략 무기들 그렇죠. 굉장히 많이 이제 탑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그런 측면에서도 또 수혜가 예상되는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다시 저는 뭐 항제주 100만 원 이상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지금 또 시장이 워낙 또 순환매가 빠르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런 이제 흐름에 휩쓸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탄탄한 대장주 그냥 좀 파킹을 해놓고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삼양식품처럼 업종은 좀 다르지만 오히려 이제 이렇게 눌림목이 나왔을 때 느긋하게 들어가 있으면 100만 원 또 110만 원 정도 또 목표가를 보고 투자 대응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저는 91만 원, 2만 원 정도까지는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좀 대응 가능하고 단기 관점으로는 100만 원, 네. 중기 관점으로는 한 110에서 115, 그 정도 목표까지 잡고 대응하시면 뭐 충분히 좀 성공할 수 있을 만한 이제 타이밍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도 또 국민연금이 지금 지분 또 들어와가지고 맞습니다. 또 활동을 또 예고를 한 네. 그런 테마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S&P 다이나믹스가 현재 방산 프리마켓에서는 네. 시세가 좀 가장 좋네요. 2%대입니다. 네. 뭐 최근에 방산주들이 좀 조정이 좀 세게 들어와줬을 때도 이제 S&T 다이맥스는 잘 버텨줬고 또 그리고 이제 확실한 이제 흑표 전차에 들어가는 변속기를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폴란드의 이제 추가 수주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확실하게 좀 적용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좀 최근에 S&T 다이맥스가 현대 로템과 함께 가장 좀 탄력 있게 잘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무래도 조방어는 우리가 이제 올 한 해에는 계속해서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핵심 섹터다라 보고 있고 최근에 우크라이나와 지금 이제 러시아 간의 약간의 어떤 종전 또 휴전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불러지면서 방산 섹터에 좀 밀렸던 부분들은 가장 빠르게 좀 회복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결국에 종전이나 휴전이 나오고 나서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와 별개로 이제 방산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밀렸던 부분들은 하나둘씩 회복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제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살아 있고요. 또 이제 국방비 예산이 좀 진액되면서 다시 한번 자주 국방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라서 유럽 쪽뿐만 아니라 지금 중동 쪽의 어떤 이제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 특히 이제 K2 같은 경우는 K2M이 미들 이스트 중동 쪽에 들어가는 또 이제 K2 전체에 대한 수주 기대감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변속기와 엔진을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이 이제 HD 현대 인프라코어와 변속기는 S&T 다이맥스다. 그래서 저는 유럽뿐만 아니라 중동 쪽의 어떤 이제 수주 기대감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오히려 방산 섹터는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고요. 그 안에서 이제 그 변속기와 또 부품, 엔진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도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HD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네. 거의 K2 전차에 들어가는 디젤 엔진도 공급하지만 또 이제 반대로 역설적으로 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수이기도 해요. 그래서 HD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방산주들 보셔야 되고 정유주까지.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 이쪽 상황이 조금 안 좋아지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러시아 제재하면 유가 상승 여기까지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랜드스카이님 로보티즈는 왜 이런 시기에 유상증자를 하나요? 다른 로봇주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준호 매니저님 네. 대응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제도 그렇고 프리마켓에서 로보티즈의 낙폭이 가장 큽니다. 한 7%대인데 그러게요. 이제 여기 나오면서 또 막 화도 내시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 상법 개정안 발동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네. 이게 딱 너무 이제 로봇 섹터의 투심이 딱 좋아지려고 하려던 찰나에 그렇죠. 노랑보트법 통과도 됐죠. 네. 거기에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실질적으로 미국 내 생산실이 늘어나면은 결국 로봇 또 자동화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모두가 지금 좋아지는 우주의 기운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 시점에서 가장 이제 대장격이라고 할 수 있는 로보티즈가 이제 1,000억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이제 공시를 하면서 어제 이제 대체거래소에서 한 9% 정도의 어떤 9에서 10% 정도의 하락이 나와줬고 지금도 한 7%대의 어떤 이제 하락의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게 뭐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 머니가 많이 들어와주고 있고 예전에는 그냥
특히 주주 배정의 유증이라고 하면 무조건 악재, 그리고 무증은 무조건 호재라고 했는데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당연히 뭐 주주 가치 희석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하락은 나오는 건 어쩜 분명하나 네. 결국에는 저는 이제 오히려 지금이 저로의 또 매수 기회가 볼 수 있는 게 작년 8월 달에 8월 16일로 기억해요. 이제 펩트론이 이제 대규모 유상증자를 네네, 이제 그렇죠. 발행했을 때 네. 그때도 오히려 이게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네. 좀 말씀을 드렸던 거를 기억이 나는데 폭발적인 어떤 이제 대세 상승, 슈퍼 사이클의 어떤 시세 초입에는 사실 유상증자와 이제 아무래도 시설 투자 자금이라든지 그리고 또 R&D 비용에 들어가는 비용을 하기 위해서 물론 뭐 우리 그 주주 입장에서는 삼자 배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렇죠. CB나 BW 발행을 네. 해도 좋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주주 배정을 하는 게 오히려 삼자 배정을 한다고 했을 때는 특정 누군가에게만 기회를 또 주는 거일 수도 있고 또 향후에 또 오버행이라는 우려감도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공평하게 기회를 주면서 지금 오히려 이제 대규모 어떤 이제 시설 자금 투자와 R&D 비용을 이제 주주에게 인가하면서 결국에 주주들이 이걸 참여를 하면서 결국에는 저는 로보티즈와 로보산업은 이제 시작하는 태동기 산업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 천억 규모의 어떤 유상증자 규모를 좀 디테일하게 좀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천억에서 600억 원 시설 투자고 400억 원 운영 자금인데 시설 자금에서는 이제 그 데이터 팩토리 구축에 있어서 25억 그리고 정밀 가공 시설 확충에 관련해서는 350억 그리고 모터 생산 시설 네. 확충에는 75억 그리고 기타 부품에는 150억을 투입하고요. 그리고 이제 400억 운영 자금에서는 대부분이 다 R&D R&D다. 비용에 지금 들어가고 연구 개발비에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제 로보티즈가 결국 이제 공급망에 있어서 수직 계열을 하기 위해서 시설 투자와 직접적인 생산 그리고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로보티즈의 자체적인 휴머노이드 로봇을 또 워커 AI를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생산 라인을 구축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주가의 어떤 하락이 나올 수 있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그리고 또 이제 한 올해 하반기만 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지금의 어떤 조정이 또 저로의 찬스가 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예전에 펩트론 생각해서 그때 한 4만 원대까지 내려왔던 주가가 네. 지금은 거의 10배 이상의 600% 이상의 상승 흐름이 600%요? 나와주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로보티즈도 마찬가지고 사실 로보티즈를 대체할 만한 국내 액추에이터 기업도 없을 뿐더러 또 로봇 쪽의 매출이 가장 큰 기업이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이번에 어떤 단기 조정이 또 저로의 또 매수 찬스가 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 M7 기업들도 지금 앞다퉈서 로봇 관련된 사업에 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고 국내 대표 기업들 LG 그리고 4대 그룹들도 계속해서 휴먼 로봇 쪽에 이제 막 대규모 투자가 나와주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로보티즈의 역할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또 올해 연말에 오픈 AI의 워커 AI 휴먼 로봇을 공급 논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빅테크 기업들에게 이제 자체적인 휴머노id 로봇을 공급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더 강력한 시세가 이제 분출될 수 있다고 좀 봐요. 그래서 결국 이제 지나고 나면은 지금 이 부분이 오히려 또 호재가 될 수 있고 대규모 생산 투자와 R&D 비용으로 대부분 다 천억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로보티즈가 근본 없는 기업이 투자한 게 아니고 어떤 재무적인 어떤 부분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본격적인 이제 생산 시설과 또 그 시설 투자에 확충하기 위한 어떤 이제 유증이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이번의 하락은 어떤 매수 기회로 좀 봐야 된다. 최근에 LS 마린 솔루션 같은 기업도 유증한 이후에 100% 상승 흐름이 나와주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유증 흐름이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그 성격에 따라서 오히려 큰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000억입니다. 1,000억이고 현재 주주 배정으로요. 유증입니다. 예정 발행가는 74,100원이고 이건 상법 개정 뭐 이런 거와는 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1,000억 자체가 지금 나왔지만 시설 투자, 모터, 팩토리 구축, R&D이기 때문에 이걸 뭐 막을 수는 네. 없습니다. 근데 준호 매니저 오히려 이게 확실하다는 건 물량이 있으니까 네. 증설을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펩트론과 같은 또 이야기를 해주셨고. 자, 프리마켓 업앤다운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튀어오르는 종목이 알테오젠입니다. 영민 매니저 지금 알테오젠 네. 팬들이 제일 많고 네네. 대장주이기도 하고 그 27만 원 리포트 나온 다음에 한번 전투도 펼쳤고 앞으로의 투자 전략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27만 원 리포트가 딱 나오고 나서부터 외국인들이 자꾸 이제 파니까 네. 아마도 이제 우리 알테오젠 주주분들이 조금 이제 속상하실 것 같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속상한 마음을 코스피 이제 이전 상장으로 좀 달래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며칠 전에도 잠깐 언급드렸던 것 같은데 알테오젠이 주주 소환을 이제 잘 보냈어요. 주주 소환 내용을 보면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회사가 지금 어떤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코스피 이제 이전 상장이 어느 정도 시점에 이제 될 거다 큰 그림을 이제 잘 그려줬는데 문제는 이게 너무 좀 친절하게 그래서 사실 주주들이 기대하는 건 당장 이제 내년 3월 이제 주총에서 네. 주주 안건으로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을 이제 올려가지고 그거죠. 네, 바로 네. 이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추진하는 걸 기대했는데 주주 소환 내용을 끝까지 읽어보면 코스피 이전 상장 할 건데 우리가 이제 조금 더 키트루다 SC 이제 매출이 또 본격화되고 로열티도 좀 나오고 앞으로 이제 더 할 것도 많으니까
회사를 조금 더 탄탄하게 성장시켜서 코스피로 이제 이전 상장을 하겠다? 하겠다.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그러니까 결국은 내년 3월은 아니다라는 안 되는 얘기를 거잖아요. 하다 보니까 네. 약간 이제 좀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좀 흔들린 네.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은 코스피 이전 상장은 알테오젠이 이제 주가의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좀 호재라고 보지만 그게 또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 또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거든요. 똑같은 기업이 뭐 코스피에 있든 코스닥에 있든 물론 시장 성격에 따라서 알테오젠이 만약에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바이오 기업이었으면 저는 네. 시총이 이미 50조는 넘어갔을 거라고 봐요. 하이닉스도 뭐 마찬가지죠. 그렇죠. 시총 뭐 300조는 하이닉스는. 충분히 네. 넘어갔겠죠. 근데 이제 우리 코스피 코스닥 시장은 뭐 나름대로 이제 뭐 미국 시장하고 좀 비교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 좀 인정하고 어쨌든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주가는 뭐 충분히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런 측면을 이제 감안하면 이전 상장이 조금 늦어진다라는 것 자체가 기업 가치에 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건 일단 아니다. 워낙 이제 최근에 알테오제는 긍정적인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일단 당장 이제 9월 달에 키트루다 SC 많은 분들이 이제 기다렸던 미국 FDA 이제 승인이 있을 거고 10월 1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가 좀 될 거기 네.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매출을 많이 올리는 이제 키트루다라는 의약품이 이제 SC로 이제 전환이 돼서 얼마나 이제 매출이 나올 건지를 우리가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에너투 ADC 중에서 또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에너투인데 네. 국내 이제 에너투 SC에 대한 임상 1상이 국내 식약처에서 최근에 승인이 됐어요. 이제 그런 흐름들을 보면 알테오젠은 앞으로 상당한 이제 파이프라인의 확장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 입장에서는 지금 바이오시밀러를 SC로 이제 제형 변경하는 거 그리고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이제 신약이나 또 다른 이제 플랫폼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을 하면은 뭐 주가는 그간 이제 또 최근에 이제 한 달 가까이 매도 리포트 나오고 난 리포트. 이후에 많이 이제 좀 눌러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40만 원 초반이면은 저는 그냥 눈 감고 살 수 있는 위치다. 삼양식품하고 주가를 좀 비교를 해드리면은 삼양식품도 뭐 그냥 계속 오른 게 아니에요. 이게 160만 원까지 올라가는 이제 과정을 보시면은 네. 중간중간에 여러 논란, 뭐 고평가에 대한 우려, 또 쉬어가는 구간 정말 많은 이제 그런 이제 길목마다 눌림목 구간이 있거든요. 실제로 2024년도에도 보면 50만 원, 60만 원 넘어갔을 때도 이거 너무 고평가다. 무시 많이 받았죠. 예, 이런 얘기들 네. 정말 많고 라면 파는 기업이 네. 이게 농심보다 시총을 좀 뛰어넘는 게 말이 되느냐 막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막 5개월, 6개월 쉬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또 2025년 들어서면서 이렇게 구역구역 올라가요. 이게 50만 원대에 있던 게 100만 원을 넘어가고 100만 원 넘어가니까 또 고평가다는 얘기 나왔는데 어제 종가가 160만 원을 넘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게 이제 주식이기 때문에 알테오제는 지금 박순재 이제 CEO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처럼 창업주가 뭐 그야말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프로젝트들 네. 그리고 그게 그냥 말만 이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진짜 글로벌 시장에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인정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성과들이 나오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40만 원 초반대에 매수하면은 네. 단기적으로는 뭐 50만 원, 뭐 중장기적으로는 7, 80만 원까지도 충분히 저는 뭐 기회가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알테오젠까지 갔습니다. 삼양식품과도 비교를 함께 해주셨고 지금 보니까 삼양식품의 퍼는 40배가 라면 업체가 40배가 됐네요. 그만큼 돈을 벌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일발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준호 매니저 일발은 어디로 향할까요? 오늘은 이제 폴더폰 열풍이 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가장 큰 또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오랜만에 들고 온 KH 바텍이라는 기업을 예. 오늘 탑픽 종목으로 좀 들고 와봤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좀 외장 힌지 관련해서 이제 가장 큰 수혜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이제 폴더폰 7, 플립 7과 이제 폴더폰 7 관련해서 지금 역대급 사전 예약이 나와주는 상태고 지금 이제 MZ들 사이에서도 오히려 지금 아이폰보다 지금 갤럭시로 특히 이제 폴더폰으로 많이 좀 전환을 하고 있다고 드디어요? 해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지금 이제 MZ 세들 10대에서 한 20대 세대에 지금 이제 갤럭시에서 아이폰에서 갤럭시로 넘어가는 어떤 이제 층들이 굉장히 지금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폰도 갤럭시가 이제 34%포인트에서 지금 이제 40%로 늘어나고 있고요. 아이폰은 오히려 64에서 60%로 줄어들면서 격차가 한 20%까지 좀 줄어든 상태고 예. 그리고 이제 구입 의향이 있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삼성과 지금 그리고 이제 갤럭시와 아이폰의 격차가 지금 4%대까지 좀 줄어든 상태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제 MZ들 사이에서 오히려 지금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갤럭시는 야제폰이다. 그리고 또 예.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는 감성폰이다라는 어떤 네. 이제 우리의 고정관념이 있었었는데 오히려 지금 이제 폴더폰 그리고 플립폰이 워낙에 좀 잘 나와서 오히려 지금 MZ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더 이게 힙하다라는 이제 열풍이 좀 불거지고 있대요. 그래서 오히려 예전 같은 경우는 플립폰이라고 해서
이게 접었다가 조개처럼 이제 접었다가 피면은 이제 스마트폰 사이즈로 나오는 거고 폴더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펼치면은 네. 태블릿 PC 사이즈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차트 보기 좋아요. 맞습니다. 차트 보기도 주가도 좋고 좋아요. 또 그리고 최근에 뭐 갤럭시 페이 같은 것도 너무 잘 돼 있고 네. 녹음 기능부터 AI 기능까지 다 적용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제 폴더폰 그 관련된 어떤 교체 수요가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열풍에 힘입어서 애플도 이제 내년 한 9월 정도는 출시할 것이라는 글로벌 IB들의 어떤 그 투자 전략들 보고서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삼성과 또 그리고 화웨이 그리고 또 이제 애플에서도 본격적인 이제 폴더폰 관련된 경쟁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이미 이번 달 21일까지 집계되었던 사전 판매량에서도 104만 대로 지금 역대급 판매량이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도 바로 지금 이제 폴더폰 열풍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시점이다. 그랬을 때 외장 힌지에 대한 어떤 출하량도 계속 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초기 폴드 물량 같은 경우는 전량 KH바텍의 외장 힌지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올해 또 이제 하반기에 어떤 이제 매출 성장도 가파르게 좀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예. 그리고 특히나 플립폰 매출 비중이 폴더폰 시장에서 한 60%였는데 이제는 이제 폴드폰 관련해서도 지금 매출 비중이 50%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아까 폴드폰이 훨씬 더 이제 넓은 태블릿 PC 정도의 크기로 이제 액정이 커진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오히려 그 부분이 지금 이제 부품 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힌지 구조가 이제 복잡해서 단가도 높습니다. 아, 폴드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폴드폰 관련된 이제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점유율이 늘어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KH바텍의 어떤 외장 힌지의 어떤 매출 성장도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부품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매출 성장도 가파르게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KH바텍 같은 경우는 사실 외장 힌지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신성장 동력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로봇에 들어가는 이제 부품도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RB20에도 핵심적인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하우징이라고 지금 외장 커버 그리고 커버에 대한 어떤 부품 공급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아직까지 이제 협동 로봇 시장 자체가 그렇게 좀 크지가 않기 때문에 인정을 안 매출 해주죠. 규모는 네. 작지만 이제 본격적인 로봇 시장이 이제 개화와 함께 KH바텍의 어떤 로봇 부품 수요도 계속 좀 증가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더폰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상 애플도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든다고 했을 때는 이 시장의 규모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외장 힌지 특히 폴더폰 관련된 이제 최대 수혜 기업이었던 KH바텍이 올해 하반기에 어떤 매출 성장이 충분히 기대가 된다라는 관점에서 탑픽 종목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자, KH바텍 힌지라고 하죠. 이렇게 네, 접을 때 경첩. 거기 사이에 네, 있는 경첩을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갤럭시 폴드 7이 아제폰이 아니라 이제 아제폰. MG폰? 네, 정말 MG폰. 네, MG폰? 실제 맞습니다. 디자인 아, 그래요? 보시면은 아, 봤는데. 이게 굉장히 네. 얇은데도 네. 이게 접었을 때는 그냥 스마트폰 맞아요. 펼치면 진짜 태블릿 태블릿 PC가 PC. 되니까 아이들이. 진짜 주머니 뒷주머니 그냥 넣어 다녀도 전혀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네. 디자인이 뭐 정말 좀 힙해지고 있다. 자, 이제. 맞습니다. 근데 준호 매니저는 저도 아직은 MG라서 네. 아직은 MG라서 이제 MG 잖아요. 아이폰을 쓰고 네, 있는데 아이폰. 그러면 이제 아이폰 쓰는 게 참 안 어울려요. 네, 빨리 맞습니다. 갤럭시 써야죠. 바꾸세요. 네, MG 그래서 저도 니까. 폴더폰으로 이제 바꾸려고 바꿀 예정이다. 예정이다. 세븐으로. 네, 네. 세븐으로 바꿀 예정이다라는 거 가졌으면 좋겠고 일단은 뭐 그럴게요. 매수가는 네. 12,900원 라인대를 이제 매수가로 좀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네. 목표가는 이제 15,300원을 1차 목표가로 그리고 손절 라인대는 11,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힌지의 KH바텍 같고요. 오늘 영미 매니저의 일발은요? 네. 일반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네. 알테오젠 말씀드릴 네, 때 요거 네. 설명드려서 오늘 아침에 이제 단독으로 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예. 할로자임이 이제 11개 이제 특허 중에 86개 청구항을 자진해서 취소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게 소송이요? 무슨 네. 의미냐면 이제 작년에 이제 머크가 네. 이 할로자임의 이제 특허가 너무 포괄적이다. 그래서 원천 무효다. 이 원천 무효에 대한 이제 특허 소송을 제기해서 최근에 이제 미국 특허 심판원이 그걸 받아들여서 이제 특허 심판이 개시가 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할로자임이 이제 자체적으로 청구항 88개나 이제 취소를 했다라는 건 굴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사실 특허와 관련된 논란은 완전히 이제 불식됐고 실제로 할로자임은 최근 3년 동안에 주요 기업들하고 단 한 건도 SC 제형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을 못 했어요. 그걸 전부 이제 지금 어찌 보면 이제 알테오젠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43년까지 물질 특허와 그다음에 제조 특허가 다 보장이 좀 되어 있는 됐다. 상황이어서 앞으로의 이제 뭐 알테오젠의 또 네. 활약이 좀 기대된다. 요것도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제 또 일발은? 소개해드릴 내용 일발 종목은 코롱이라는 종목이에요. 어저께 이제 지주사들이 워낙 좀 강하게 좀 움직였었기 때문에 오늘은 지주사 중에 이제 코롱이라는 좋습니다. 종목 한번 소개를 좀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지주사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하게 움직인 이유는 여당의 이제 이소영 의원이 또 CBS 출연을 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라는 이제 그런 전원들 때문이다. 뭐 이렇게 이제 평가들을 하는데 어쨌든 8월 우리 국내 증시 이제 수익률은 글로벌 뭐 거의 꼴찌 정도 네. 수준이에요.
굉장히 이제 부진했다. 그걸 감안하면 이제 9월 달에 우리 국내 증시가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이제 국회 본회의 이제 9월 달에 이제 정기국회도 또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3차 이제 상법 개정과 관련된 이제 수혜. 그리고 이제 여당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법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가장 좀 주목할 게 어쨌든 정부 이제 세제 개편안을 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최고 세율이 35%. 높죠. 이 기대했던 것보다 네.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이걸 25% 낮추는 이제 법안도 추진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양도세 대주주 요건도 그거 확정. 뭐 9월 초에 빠르게 좀 확정을 좀 해주면 네. 좋겠다. 이런 이제 바람이 여전히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가시화된다라고 하면은 9월 달에는 우리 국내 증시도 상단을 좀 박스권을 좀 뚫고 한번 랠리가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뭐 그런 기대감에서 코오롱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코오롱은 코오롱 글로벌, 뭐 코오롱 모빌리티, 티슈진, 코오롱 인더, 뭐 이런 기업들이 다 이제 자회사로 이제 보유하고 있는 이제 지주회사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뭐 코오롱은 그냥 다른 거 필요 없이 그냥 PBR 아직도 PBR이 0.3배 정도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부 기준 이제 0.8배 8배. 턱도 없이 못 미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주가가 사실 그런 기대감으로 7월까지 굉장히 좀 세게 급등을 했다가 요번에 이제 상법 개정안이 이제 국회 통과되고 난 이후에 약간 이제 재료 소멸로 맞고.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40%가 넘게 이제 얻어맞았어요. 어제 이제 다시 한번 미래에셋증권, 뭐 SK, 코오롱 이런 기업들이 다시 한번 이제 강력한 상승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코오롱도 시총이 너무 가벼운 종목이어서 이런 이슈에 이제 가장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업이다. 그리고 코오롱 티슈진이라든지 코오롱 인더와 같은 이런 알짜 자회사들 그리고 코오롱 모빌리티 또 자진 상장 철회 폐지 그렇죠. 뭐 네, 이런 네, 것들도 네, 이제 네.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 가치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모습. 작년에 대규모 적자였다가 올해 지금 1분기, 2분기 다 흑자 전환이 좀 되면서 실적도 굉장히 좀 빠르게 턴어라운드 되고 있으니까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뭐 충분히 오를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좀 강하게 작용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목표가는 55,000원 정도 이제 잡아드리고 손절가는 37,000원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매제 일발 어제는 지주사들의 날이었잖아요. 그 중에서 더 성장 동력이 네. 있는 코오롱을 갖고요. 앞서 MG 준호 매니저는 네. 이 흰지의 KH바텍. KH바텍을 네. 또 갔습니다. 자, 일발장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